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긴축의 속도 조절이 시사되며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금리가 더 높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오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장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80.6%로 75bp 인상할 가능성을 19.4%로 기록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12월부터는 확실하게 속도 조절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10월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 7.5% 증가한 연율 63만 2천 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내구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구재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 이자를 그만큼 내도 감당이 될 정도로 미국의 이 소비? 이러한 쪽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러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좋게 나온 거는 오늘 나온 이 지표랑 연결해서 더 좋게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미국의 이 여러 가지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 위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전히 절대값으로만 놓고 본다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번보다는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달리 생각을 또 해보자면 미국의 소비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랄까 해서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되게 좋게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94달러로 마이너스 3.72% 하락 마감하였는데 유가도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방금 말씀드린 페드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늦추는 거 이런 관련된 내용들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반응한 국채가 상승하는 모습, 달러와 약세의 모습은 모두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규 주택 판매나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미국의 경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유럽이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생산자 관리 지수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걸 보고서 아, 여기는 진짜 인플레가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럽은 물가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EU 쪽에서 러시아를 계속해서 고립을 시키려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이 수입해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도 러시아 쪽의 벽을 삼고 그리고 러시아 쪽을 압박을 해서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판매를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쉽게 이 물가가 잡힐까? 이 우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 위험의 이제 뇌관은 유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EU에서 이 몇몇 좀 그 경제적인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터지는 모습 이런 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에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부동산 쪽 기업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절대 안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중국의 부동산마저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더욱이요. 이게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경제 상황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30대 기업의 악성 재고가 이 100조도 아니고 181조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감가상각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재고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이 7조에 달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요게 재무지표상에 정말 안 좋거든요. 이 재고가 그대로 손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빅베스로 해가지고 한 번에 털어내는 움직임 이런 것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자,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대기업에서 보여지게 된다면은 야 그때는 이 앞에 그 블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블랙 먼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처럼 증시가 한번 곤두박질을 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올해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짓는 그러한 시즌이 왔을 때 이 주의 깊게 좀 조심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 축소가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말들이 심각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암울할 것이기 때문에 이 CEO 인사 태풍이 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은 이 부동산 PF 쪽으로 재미 좀 봤던 기업들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벌었던 거 한 번에 날린다라고 해갖고 똥줄 타는 기업들 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부동산 PF 쪽으로 강점이 있었던 기업, 요거 모르겠다 하면 그냥 증권사를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은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냥 본다면 유동성 많은 기업들 보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새롭게 짓는 지역에 대해서 한국을 최우선의 건설 후보지로 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도 화상회의 면담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만약에 되면은 일단 한국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들 싹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시겠지만은 그냥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 뭐 팩토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자연스럽게 코스닥의 이 2차 전지 관련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쭉쭉 코스피는 조금 힘들더라도 코스닥은 급등하는 모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2024년부터 이 배터리 쇼티지 요 이야기,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22년 말인 지금부터 벌써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터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코스닥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이렇게 테슬라까지 부추겨준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무조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한 2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농기계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좋았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도 쾌청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실적이랑 엮여서 이야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올해 이 우크라이나 말고 미국이랑 브라질이 이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이 한 내년 초쯤 됐을 때 어느 정도 곡물이 소비되고 이제 곡물 산출하기 전 그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관련된 뉴스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꿈틀꿈틀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다라는 거 이제 파악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화물은 고점, 살아나는 여객에 안도하는 항공업계. 그러니까 이제 항공 쪽에 안도 심리가 돌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하죠. 예, 그, 뭐, 배 같은 경우에도 운임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화물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여객 수익의 증가로 인해서 이 어느 정도 상충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 요거 생각하면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공룡들이 계속해서 이 컨텐츠 투자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GM을 인수한 아마존 계속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비싼 돈을 내 가지고 이 미국 쪽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산이 가성비가 높고 퀄리티가 높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산도, 예, 그러니까 한국의 제작사들도 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1월 24일, 다음 달이면 12월 배당 시즌이죠. 산타랠리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당 예측성 높아져 신규 자금 유입 기대, 그리고 연말 그 배당 물량들 때문에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저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금리나 속도 조절도 괜찮은데 12월 이런 환경 때문에 좀 우리 이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요거 장 시작 전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시장이 열리는 시간보다 빠르게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이렇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하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나오는 모양만 놓고 본다면 그냥 좋죠. 좋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잡고 말씀드렸던 이 481선 빠른 시간 내에 터치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그 다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나오는 뉴스를 좀 보자면 되게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전 기자재, 수출 물류비랑 보증보험의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전이 잘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이 보증보험 쪽 이게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죠. 이 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이 영역을 좀 확대시켜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야 이거는 조금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수주로 연결이 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쪽의 지원들도 계속해서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나라에 무언가 이제 수주를 받고서 공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그쪽 나라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국에서 파이낸스를 땡겨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이낸스에 대한 보장 범위가 작게 된다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야, 싼 금리로, 이렇게 금융 쪽도 땡겨 가가지고, 무리 없이 큰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아, 이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닐까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런 뉴스가 후속으로 또 나왔을 때,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본격적인 폭등이 나온다. 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게 아래에서 바닥에서 차근차근 쌓여가게 된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 팡 하고 튀어 올라가는 그림.
이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힘이 한 점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발산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자, 이 발산을 위해서 지금 뉴스들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외국인 기관 수급 어제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이 지금 3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4일 연속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위치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게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요 저항 정도는 쉽게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1차로 목표로 잡았던 이 481선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만약에 한 번에 뚫는다. 자, 이건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별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뚫으면은 이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21선과 61선 그리고 481선 이거는 영상을 이 아래쪽에서 찍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21선 뚫으니까 크게 튀었죠. 그리고 61선 뚫으니까 튀었죠. 자, 이런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해서 현재 위치에서 18,000원 481선을 못 뚫는다면 그냥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겠지만 여기를 뚫는다면 단기간에 이러한 식의 그림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순간 이 다음 목표인 2만원 여기 아래까지 잠깐이나마 터치를 하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터치 한 번은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2만 원까지 뚫어주면 어떻게 하냐?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뚫을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린 상황에서 뚫지 않을까. 이 매물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사업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폭발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재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수급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 기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연결만 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매수해도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자, 세 번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아래쪽에 이제 21선, 61선 보여지고 있는 거 있죠. 일단 요 라인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뒷구석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일단 우리는 1차 목표가로 481선 여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었을 때 단기간에 이렇게 탕 하고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줄 것 같은데 2만원 이 매물대 하단 부근까지 가는 거 2차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2만원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뭐 거기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웃으시면서 이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하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 시장 흐름이 12월달 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이어지길 바라며 이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채널에서 멤버십을 따로 운영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짧으면은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 말씀드리고 한 8% 정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할 만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협회 가입하기 요거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